그림을 머릿속에 두고요. 자, 내가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야. 적분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그것만 기억해요. 적분은 어디부터 출발한다? 리만 합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리만 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적분의 기원이야. 리미트 시그마가 그래서 인테그랄의 진짜 뜻이야, 그게. 자,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편의상 내가 얘를 그냥 t축이라고 할게. 일단 증명을 하기 위해서. 호이짝짝. 내가 얘를 1ft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편의상 ft는요. 내가 구간을 좀 잡을 텐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어느 한 지점을 A라고 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선생님 어떤 한 구간을 X라고 잡았어요. 이 X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거 X를 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A부터 X까지의 요 FT랑 요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제가 SX라고 정의할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SX의 정의식이 뭐라고요? A부터 X까지 리미트 시그마를 취해서 shift and summation 짜자자자자자자자자. 그래서 내가 색칠할 때 적분 나오면은 자 봐봐. 적분 나왔을 때 넓이 구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빗금치면서 색칠하는 애들은 뭐라고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칠할 때 우리는 어떻게 칠한다?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빗금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적분의 기원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거는 표현하는 방식이야. 넓이를 표현할 때 누가 이렇게 빗금치면서 색칠을 해? 이제 우리는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세로선으로 그러니까 리만 파티션을 누적합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색칠해야 된다 표현을 할 때. 왜요? 이상해? 적어도 적분을 할 때는 이제 색칠을 저렇게 하자고요. 방법을 표현할 때. 자, 그럼 이 S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A부터 X까지 내가 shift and summation 할 거야. 누구를? 리만 파티션. 그럼 여기 아주 짧은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가 dt가 될 거고요. t만큼 떨어져 있는 요 함수값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가 되는 거겠지. ft dt. 이게 지금 넓이를 구하는 표현 방법이야. 괜찮죠? 괜찮지? 자, 그럼 잘 봐. 잘 봐. 내가 뭘 할 거냐면요. h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x보다 조금 더 크게 잡을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은 x 플러스 h까지의 구간을 구하라. a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표현법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h죠. 자, 얘를 한번 봐봐. 아이, 이제 증명하는 거니까 잘 봐요. 이거는 잘 봐. 자, 요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모르겠어. 아니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넓이랑 여기에서부터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 괜찮지? 근데 이거 내가 연속함수라고 가정했죠? 자, 연속함수라는 게 보장돼 있으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리가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뭐 쓸 수 있어요? 연속함수라는 게 보장돼 있으면 쓸 수 있는 정리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봤던 거 기억나요? 최대 최소 정리. x부터 x 플러스 h까지 함수 ft가 연속이라는 게 보장돼 있으면 반드시 이 구간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어딘가에서 존재하게 돼 있지. 그치?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아이 차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최소가 여기죠. 최대가 이거죠. 라지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최소고요. 여기가 최대겠네요. 그럼 적어도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 x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어딘가에서의 최소값이 지금 세로 길이가 되고 가로 길이가 h가 되는 요 직사각형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최대값에 해당되는 함수값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네? 뭐야? 아닙니다. 수업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괜찮지? 자, 그리고 h가 뭐예요? 내 양수라고 보장했죠. 양수라고 가정했지. 내가 이 부등식의 양변에 h를 나눌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전혀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게 없지. 문제되는 거 없죠? 잘 따라와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뭐처럼 보여요? 맞아, 평균 변화처럼 보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자 일단 여기에서 뭘 썼냐면은 자 연속 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개념을 쓴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뭘 할 거냐면요. 자, 이 부등식에다가 싹 다 극한을 취할 건데 그 극한에 h가 0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h가 0보다 큰 쪽으로 뭐 가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지 맙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잘 봐요. h가 0으로 가면요. h가 0으로 가면은 이 새끼를 팡 쳐갖고 얘를 그냥 이렇게 팡 쳐서 헤이 거의 무슨 느낌이 돼요? 거의 이게 무슨 느낌이 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h가 0으로 싹 가게 되면은 성주의 공격이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근데 여기 지점이 x였었죠. h를 0으로 가게 쌍 쳐버리면 이 최소값이 뭘로 수렴합니까? 아니죠. 최소값은 뭘로 수렴해요? 그냥 fx랑 거의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지. 그렇지 않아? 최대값도 뭘로 수렴하겠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게 탕 하고 쳐버리면은 h가 넘어가면은 최대값 최소값 있던 게 사실상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분이 안 되지. 이 최대값도 뭘로 수렴한다는 거야?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하는 거겠지. 양쪽 값의 극한값이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네. 이 녀석이 수렴해야겠네요. 뭘로? fx로. 무슨 정을 쓴 거야? 여기 샌드위치 정을 쓴 거지. 그래서 봐봐.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sx의 미분한 기호치 s 프라임 x. 그거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ddx sx ddx sx 드대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ddx sx는요. 그러니까 sx를 미분했어. 그 sx의 대상이 얘였죠. 발음 잘해야 된다. sx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ddx야. 악센트를 잘 줘야 돼. ddx라고 잘못 발음하지 마시고 ddx야. d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d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 녀석을 미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그게 fx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fx로 수렴합니다. 길인데요. 잘 봐봐. 자, 인류의 역사를 바꾼 드디어 미적분학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증명이 되면서 미분적분학 시작이야. 이제 봐봐. 적분이 미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이 녀석을 넓이에 대한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요. 이 x가 쏙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튀어나와. 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요. 그래서 너는 이걸 외워야 돼. 변수가 튀었는데 갑자기 이 변수에 있던 x가 쏙 들어가서 fx로 톡 튀어나오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야? 적분을 했을 때 그 적분한 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요. 적분하기 전 상태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역연산 관계입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역연산 관계가 아니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부정적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적분상수 때문에. 근데 적분 구간이 A부터 X까지 정해졌으면요. 그 X가 쏙 들어가면서 적분하기 전 상태의 함수로 미분되면 튀어나온다라는 게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그 내용이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이름이 좀 간지나네요. 그래서 FTC. FTC라고 부릅니다. 이를요. 미적분학 기본정의라고 불러요. 이 증명 한 줄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죠. 왜요? 네? 그러니까 뉴턴이란 사람이랑 라이프니치란 사람은요 서로 자기가 누가 미적분을 먼저 발견했는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뒤에 있는 이제 제임스 아저씨가 있거든요. 제임스 아저씨가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니네는 싸워라. 나는 이거 한번 발표를 해볼게. 그 제임스 아저씨가 이 논문을 발표해. 그리고 잘 봐봐. 이게 미적분학 기본정리 1번이에요. 그 1번이 있다는 거는 몇 번도 있다는 거야? 2번도 있다는 거지.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뭘 주로 물어볼까요? 1번은 거의 물어보는 게 한 전체 내용이 한 30% 정도고요. 20% 30%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기출은 미적분학 기본정리 2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문제가 치중되어 있어요. 그 1번이 있으니까 그래. 나온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잘 봐. 자, 내가 변수를 잘 봐봐. 자, A부터 X까지 FTDT야.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이 녀석을 결국에는 미분하기 전 상태의 원래 함수인 원시 함수가 있었겠지. 그 원시 함수를 내가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지 fx가 됩니다. 미분하면은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미분하기 전 상태인 원함수 형태를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거 원함수 형태를 표현하면은 뒤에 무조건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쏙 들어가면서 얘랑 같다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라지 f'x가 fx랑 같다라는 지금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이 녀석을 미분하면은 여기에 있는 x가 변수를 치환된 fx가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도 엄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돼.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이 녀석을 미분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적분상수 c는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의 이상한 값을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양면의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dt. 고셔기가 라지 fa 더하기 c라는 항등식으로 바뀌지. 야, 근데 이거 느낌 보여? a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래요. 그냥 0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설정했던 이 적분상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 라지 fa로 쓰는 게 가능하겠네?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fa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괜찮지? 납득할 수 있지. 그리고 이 x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내가 그냥 특정 값으로 바꿀게요. 이제 얘를 고정시켜 놓는 거야. a부터 b까지. 벌써 나왔어.
이 새끼가 미적분함 기본 정리 2예요. 선생님 어쩌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 봐. A부터 B까지 FDDT라는 정적분을 했더니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 쉬프팅 서메이션을 했더니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미분을 하기 전 상태인 원함수라고 부르지. 이거 원함수라고 부르죠. 원함수가 있는데 B랑 A의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로 표현됩니다 라는 게 이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적분을 했더니 뭐가 된다라는 거야?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잘 봐봐. 지울게요. 이제 FTC1이라고. 얘는 중요해. 얘는 중요해. 정사가. 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설명이 안 돼 있어갖고 처음 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분이 미만합으로 쉬어봐갖고 그래 미분을 했더니 뭐 적분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냥 대충 이런 느낌만 지금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얘를 봤을 때 미적분한 기본정리 2가 수능에서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게 fx예요. 이게 fx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1, 4라고 할까? 1, 4라고 할까요? 자, 그럼 봐봐.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이거 의미가 뭐라고요? 리미트 시그마 1부터 4까지 왼쪽 방향으로 서메이션 하라는 거야. 뭐를? 리만 파티션을 균등 분할해서 졸라 많이 더해서 fx d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아주 짧게 자른 리만 파티션 국숫가락이라고요. 국숫가락. 이 fx dx가 이 뜻이라고요. 가로가 dx고 세로가 fx라는 뜻이라고요. 그거를 1부터 4까지 계속 서메이션 하라는 거야. 그거를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1, 4, 7, 4 7이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7이라고 할게요. 자, 퀴즈.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7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라지 fx는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을 미분하면요. 스몰 fx가 된다는 거지. fx의 원함수가 라지 fx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봐. 이 새끼가 fx죠. 이거는 누구를 미분한 거야? 누구를 미분한 거야? 라지 fx를 미분한 도함수지. 마치 저게 무슨 함수처럼 보입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보이지 않아? 그럼 저 fx를 갖고 도함수니까 저 녀석의 원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1에서 무슨 값을 갖습니까? 1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극소야 극대야? 극소야 극대야? 소죠? 극소? 1에서 미분계수가 0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짜라잔짠짠짠짠짠짠 변곡점 짜라자차차차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컨케이브 업다운이 샥 바꾸면서 극대. 그러면은 요 라인이 뭐예요? 원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이지. 이 극대가 원함수의 4라는 곳에서의 함수값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거
미분된 상태에서 원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적분상수 C가 붙지. 그래서 적분상수 C에서 무슨 값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F1이 무슨 값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함수값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이건 안다고요. 1에서 4까지 어떻게 된다고? 적어도 7이라는 값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라지 F1 기준으로 적분된 1부터 4까지 fx dx를 계산한 정적분 결과인 7이라는 값을 더한 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적분학 기본 정리 2번이라는 뜻이에요. 수능에선 이걸 물어봐요. 이것도 물어봐요, 물론. 얘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봐. 그래서 시험 문제 두 가지를 다 물어보지 한꺼번에. 무슨 문제에서? 4점짜리 킬러 문제에서는. 그럼 봐봐. 적분을 풀려면 결국엔 뭐도 알아야 돼요. 미분도 알아야 돼. 그 적분 문제 하나가 나왔다. 뭐 하는 거야? 미분 적분을 다 물어보겠다라는 거지. 그 한 문제 갖고요. 그럼 너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4차 함수 문제 있잖아요. 4차 함수. 너네 4차 함수 보고 있으면은 선생 어떤 새끼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새끼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얘가 되고 왜 얘가 되고 왜 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거지. 얘랑 얘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해요, 선생? 자, 봐봐. 4차 함수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게 납득이 되긴 해. 자, 그럼 요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그럼 내가 3차 함수를 요 딱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딱으로 그려볼게. 잘 봐. 1, 2. 뭐라고 할까? 5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봐봐. (1부터 2까지) 내가 요거를 이렇게 써놓을게. 인테그랄 fx dx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했더니 그 적분된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3이라고 둘게요. 3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잘 봐봐.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분이 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내용이야. 자, 이게 지금 x축이에요. 근데 2부터 5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적분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봐봐, 잘 봐봐. 너네 만약에요. 뭐 예를 들어서 4-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4-x제곱이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뭐 1까지 fx dx. 그러니까 fx를 4-x의 제곱이라고 준 거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이거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fx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됐습니까?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예요?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야?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예요? 4x-3분의 1의 x의 3승을 미분해서 제가 된 거지. 선생님,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라지 fx잖아요. 그래서 1부터 0까지 함수값을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아이고 4 더 빼기 3분의 1 더하기 C에서 자, 0 집어넣은 거 4 마이너스 뭐야 이게? 이렇게 해볼까? 2부터 1까지라고 할까요? 2부터 1까지라고 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8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C,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C잖아요. 어디야? 1 2 집어넣으면은 8 8. 적분상수 C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C는 어디에 함수 있습니까? 라는 걸 결정해주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 높이 차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 평행 이동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분상수 C를 그냥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빼는 거니까 적분상수가 없어져. 어차피 없어져. 그래서 이런 애들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녀석을 누구를 미분해서 나왔습니까? 4x-3분의 1의 x의 3승이라고 쓰고요. 1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그래서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이렇게 쓰고요. 4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의 3승 빼기 1을 집어넣은 함수값 4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의 3승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적분을 계산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야. 누구를 미분해서 제가 나왔지? 그러면 그 녀석의 원함수를 구하는 건데 적분상수가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상 누굴 계산하는 거니까.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래 함수의 높이 차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차이가 얼만큼 벌어져 있었습니까? 그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여기에 있었던 그거를 위로 올려서 그 위치가 여기에 있었던 이 높이는 이게 어디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 평행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구하라 그러면 그 높이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 원래 함수의 미분하기 전 상태인 원래 함수의 뭐라고? A부터 B까지의 함수값의 높이차를 얘기하는 게 정적분이라고요. 그럼 잘 봐봐. 1부터 2까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잘 봐. 내가 이거를 3이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2부터 5까지는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실제 넓이를 구할게. 넓이를 구했더니 이 새끼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고 나요. 7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넓이가 7이라는 거지. 야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었잖아. fx dx가 뭐라고요? fx의 dx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누구만 양수라는 게 확실해? 이 dx는 확실하게 양수라는 게 확실하지. 이거 확실하게 양수잖아. 근데 fx는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fx가 어디에 있어? x 지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fx죠. 그래서 넓이가 7이라고 두면은 x축보다 아래쪽에서 얘가 음수를 누적해서 더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정적분 계산 결과는요. 2부터 5까지 fx dx를 우리가 쓰라고 하면은 정적분은 넓이가 7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이제는 넓이가 7인 거고요. 정적분을 한 거는 밑으로 계속 미만합을 한 거기 때문에 음수 쪽으로만 쌓아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적분, 적분은 넓이야 아니야? 아니야. 넓이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면을 나타내고 있는 면의 크기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야. 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면이 양수 쪽으로 쌓아갑니까? 음수 쪽으로 쌓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넓이는 뭐라고 하면 돼? 정적분 계산 결과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게 넓이에요. 정적분 계산 결과에 절대값이 뭐라고요? 넓이라고요. 선생님.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얘는 지금 문제가 3이고 얘는 얼마야? 얘는 지금 적분 결과 마이너스 7이 나왔잖아. 전체 넓이를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 10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10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면 되지. 싹 다 x보다 위에 있는 걸로 함수를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0이랑 만나는 거 기준으로.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특정 구간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실제 계산할 때는 그럼 여기서부터 C에서 끊어야 되겠네? A부터 C까지라고 A부터 C까지 fx를 그대로 계산을 하고요. C부터 B까지는 뭐라고 쓰면 돼? 원래 있던 fx를 x축 대칭했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fx dx라고 써야만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겠지. 그럼 봐봐. 이 느낌이야. 이래서 무슨 값 간다고요? 극소로 같지? 극소. 그럼 여기 2는 무슨 값 가죠? 극대를 같이.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극소에서 극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큼 올라가? 이 차이가 3만큼 생긴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극소에서
여기 5까지가 다 다음 극소지. 그 극소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극대에서 극소까지 얼만큼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7만큼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왜 4차함수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놈은 이렇게 생겼지 이해가 되지. 왜냐면 3차함수 그래프가 대칭으로 그려갖고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녀석의 넓이를 그렸을 때 얘도 3이고 얘도 3이었으면 그거는 극대 극소의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그려놨으면 그때는 요 모양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또 봐라. 잘 봐. 잘 봐. 너네 만약에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인테그랄. 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얼마였어서? 여기가 2였었고 여기가 5였었지. 1부터 5까지 fx dx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거 뭘로 나와요? 인테그랄? 죄송한데 얼마 나왔어?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얼마 나와요? 1부터 5까지 얼마요? 1부터 5까지 얼마 변해요? 1부터 5까지 얼마 변해요? 봐봐. 3 올라갔다가 7 떨어진 거잖아요. 그 계산 결과가 빼기 4가 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왜요? 전체 3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7 떨어지는 거니까 네트로는 4 떨어지는 거지. 시작점에서 끝점이 4만큼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적분은요. 경로가 중요해요? 상태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처음만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중간에 무슨 과정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라는 게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계산 결과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점과 끝점만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중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반영이 안 돼요. 시작과 끝만 중요하다라는 거야. 경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갑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중요한 거야? 처음 시작과 처음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4만큼 떨어진 건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니까 실제 네트 값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적분은요. 여기까지가 적분 기본이야. 그러니까 왜 이게 4참수가 왜 이렇게 꿀렁꿀렁대면서 여기 극소랑 여기 극소가 더 밑으로 떨어진지 왜 알겠지?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함수의 높이차가 정적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